2년간 돌아다닌 서울 맛집 120곳, 그 중에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120곳도 주변의 셰프인 친구들의 인생 맛집, 동네 주민들의 단골 맛집, 미슐랭 빕구르망 선정 맛집들만 다녀왔어요. 그 중에 선정된 10곳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SNS 서울 맛집 탑10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 광고 없는 진짜 맛집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맛집은 솔직히 평점이 높지 않은 곳도 있고요. SNS 게시글이나 블로그 후기가 얼마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직접 돌아다니며 조리 전공자로서 그리고 맛집에 대한 본인만의 신념을 지닌 유튜버로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단단한 맛집들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년간의 노력과 경험을 10분으로 압축한 맛집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드파이어 그릴로 식재료 본연의 맛과 훈연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산제요입니다. 일단 우드파이어는 장작불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장작향과 깊은 맛을 내는 조리 방식인데요. 아마 바베큐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드파이어로 음식을 하는 곳이 국내에 얼마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성과 기술 그리고 설비가 필요해서 금액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에 우드파이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장님이 새벽에 노량진 시장에 가서 해산물을 직접 보고 공수해올 정도로 식재료에 대해 진심이었고 본인 음식에 대한 이유 있는 고집과 개성이 너무나 보이는 곳이라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메뉴판에 보시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곳답게 메뉴명도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인상 깊었던 메뉴 3가지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치인데요. 단언컨대 제가 살면서 먹어본 한치 혹은 오징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일단 한치 자체가 횟감용이라 굉장히 신선해서 살짝만 익혀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풋고추 오일을 뿌려주는데 저는 이게 킥인 것 같아요. 한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바다맛 그리고 장작향, 풋고추 오일이 만났을 때 주량 한 병인 사람도 3병이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어인데 사실 청어는 잔가시가 많아서 손질도 어렵고 지방 함량이 높아서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 식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성 가득한 청어를 한 입 드셔보시면 은은하게 올라오는 장작향과 청어 지방에서 나오는 감칠맛까지 진짜 소주를 안 마시면 미안해지는 맛이었고 약간 식감이 심심하다 싶을 때 옆에 있는 이 훈연한 오독오독한 단무지를 함께 드시면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스를 해서 와규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일단 등급 자체가 MB A-9이라서 쉽게 설명해서 한우로 치면 원뿔에서 투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소고기니까 맛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가지에 소스를 얹혀서 함께 내어주거든요. 드셔보시면 소고기의 육즙과 가지의 채즙 그리고 매혹적인 소스가 만나서 진짜 입안에서 감칠맛이 정신없이 휘몰아쳐요. 끝으로 3만원을 쓰려다가 12만원을 쓰게 된 곳 그럼에도 전혀 후회가 없었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산제요처럼 본인의 요리에 대한 이유 있는 고집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신념들이 있는 식당들이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한테 한 가지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솔직함? 음식도 사실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짓된 음식을 내놓기 쉬운데 솔직함이 또 순수함으로도 연결되긴 하는데 그냥 그 원물 그 자체의 그 순수함 그리고 솔직한 음식이 그대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밸런스의 이자카야 코오리입니다. 여기가 왜 말이 안 되는 이자카야냐 생각하셨죠? 일단 이곳은 가격 대비 맛, 퀄리티, 서비스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압도적인 맛집입니다. 진심으로 집 주변에 있었으면 매일 갈 정도로 맛집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매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혹은 키치테이블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장에 들어가시면 약간 세미 오픈 키친처럼 되어 있어서 셰프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메뉴를 보시면 가격대가 15,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요. 보통 다른 술집 안주 가격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맛의 차이는 미쳐버립니다. 저는 사카모시라는 조개 술찜과 고등어 봉초밥을 주문을 했는데요. 일단 사카모시는 제가 먹었던 인생 조개 술찜이에요. 국물을 한 드셔보시면 간의 밸런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보통 생물조개가 들어가면 시원함과 동시에 특유의 바다의 향이 남거든요. 근데 그 바다향이 조금 짜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곳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속이 풀려버리는 시원한 국물에 플럼베를 통해서 불향도 너무나 좋았고요. 모시조개도 친실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면 추가를 하면은 이 미쳐버린 국물과 찰기 있는 면의 조화가 상당하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어 봉초밥도 되게 만만치 않은 녀석이었는데 제가 물레동의 모컨이라는 곳을 인생 봉초밥으로 뽑았는데 거기에 대적할 정도로 진짜 맛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한 입에 드시면은 심해사방 고등어와 샤리의 산미 그리고 와사비, 생강, 시소의 향긋함과 알싸한 맛으로 비린맛을 느낄 새가 없고요. 무엇보다 껍질의 불향이 되게 세게 느껴지고 고소한 깨까지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술집도 오늘만큼은 사케를 마실 정도로 맛돌이라서 잠실에 가신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슐랭 빕구르망 7년 선정 족발집 할매집입니다. 이곳은 매장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한 컷을 남겨두었고요. 처음 매장을 봤을 때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포 같아서. 이 빅구르망을 받는 곳들에 보면 그래도 모던하고 브랜딩을 한 느낌이 조금씩 있는데 이곳은 진짜 너무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었달까요? 내부는 매장 이름처럼 할머니 집에 온 느낌이 들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할매집 족발의 특징은 이 끓일 때 건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맛과 먹음직스러운 빨간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또한 족발을 두껍게 썰어주시기 때문에 입안에 가득 차는 포만감이 좋았고 껍데기와 지방 부분도 굉장히 이 쫀득을 넘어서 아주 쫀득한 맛이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게 먹다 보면 조금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이 맵찔 있을 분들은 뒷주머니에 주식걸 하나씩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비빔국수와 무말랭이가 없습니다. 마치 삼겹살에 파츠가 없는 느낌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는 점입니다. 양도 많아서 남자 2명이 먹었을 때 조금 남겼고 4분이 가신다면 감자탕 2인과 족발 2인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프랑스 파틱입니다. 이곳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대비 맛과 퀄리티가 뛰어난 곳입니다. 일단 저는 시그니처인 문어 샐러드와 식은 페스토 파스타 그리고 비스큐 파스타를 주문했고요. 먼저 문어 샐러드는 이게 먹기도 전에 플레이팅이 예술인데 진짜 먹고 나면 맛도 예술이에요. 일단 이 메뉴는 3가지 요소를 한 번에 입에 넣었을 때 이 환장의 시너지가 나는데요. 이 감자 전분으로 파삭한 식감과 그리고 부드러움을 가진 문어 플러스 스리라차 마요네즈의 살짝의 매콤함과 고소함, 마지막으로 케일과 치커리로 만든 샐러드의 향긋함과 산미가 한 번에 모였을 때 비로소 이 마친놈이 완성됩니다. 이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메뉴인데 먹어보면 진짜 생각이 달라져요. 일단 생긴 것과 다르게 파마산 치즈가루랑 오징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감칠맛이 훌륭하고요. 은은하게 나는 피스타치오 오일 향과 그리고 피스타치오 원물의 오독오독한 식감이 음식을 더 재밌게 맛있게 해줍니다. 이 마지막으로 비스큐 파스타는 한 입 먹으면 약간 이 0.5초 정도 바다가 보여요. 그만큼 바다향이 강하게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비스크 소스 자체가 새우나 꽃게로 만들기 때문에 원래부터 바다향이 되게 강한 소스인데 여기에 특이하게 황태포까지 갈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더욱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산장을 서울에 그대로 가져다 놓은 고깃집 바로 산청 숯불 가든입니다. 흔히 인스타 맛집이라고 하죠. 그 컨셉이나 브랜딩은 뛰어난데 음식의 맛은 그냥 그런 곳. 반대로 이 음식의 맛은 훌륭한데 컨셉이 그냥 그런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맛과 컨셉이라는 무기를 동시에 지닌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보시는 것처럼 재래식 소금구이와 고초장 양념구이가 대표입니다. 저는 생생한 후기를 위해서 재래식 소금구이, 고초장 양념구이, 흑돼지 가브리살, 흑돼지 항정살을 모두 시켰습니다. 사실 고기는 소금만 있어도 맛있어요.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마지막 한 입까지 느끼함 없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깃집에 갔을 때 밑반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파채 외에도 갓김치, 고추장아찌, 오이소박이가 나와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기 전에 쓸만한 무기를 다 챙겨간 느낌이랄까요? 일단 고기를 먹었을 때 든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진짜 장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다고 말입니다. 알아요. 고기는 원래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즙, 선도, 지방 함량 이 3가지가 골고루
분포된 고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다음으로 고초장 양념구이는 보시다시피 자극적인 맛 그리고 감칠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키시는 것보다는 소금구이로 이 고기 본연의 맛을 좀 즐기신 다음에 마지막에 느끼함을 제거하고 피날레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장찌개는 사이드가 아니라 메인으로 넣어서 진짜 백반집을 해도 될 정도로 건더기의 든든함과 국물의 녹진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밥은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무난해요. 어쩌면 이 주연들이 너무 강해서 조연이 묻힌 느낌이기도 합니다. 매장 분위기는 산장, 정육점, 레트로 이 세 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육점 컨셉으로 잘못 잡으면 고기를 먹을 때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기를 더 먹고 싶게끔 신선하고 자연스럽게 잘 녹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 숯불가든은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가심비가 충족되는 곳입니다. 전 외식업 관련된 일을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맛과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렇게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만족할 정도라면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니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카페 이미커피입니다. 이곳은 저도 이 F&B 업계에서 일하면서 여러 카페와 맛집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진짜로 신선하고 따뜻한 충격을 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곳은 행복이라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행복은 행복한 복숭아의 줄임말로 복숭아 제철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로 굉장히 맛있고 매니아층들이 많아서 진짜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장 분위기는 감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핸드드립 바 테이블과 일반 테이블이 있고요. 디저트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아무따 행복 디저트를 주문을 했고요. 일단 디저트를 서빙해 주실 때 메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카드를 주시는데 먹기 전에 이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벌써 감성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 후에 행복한 디저트를 한 입 먹으면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해져요. 일단 복숭아라는 과일이 당도나 산도가 엄청 강하지 않고 수분이 많아서 수수한 맛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 수수한 맛에 고소한 타르트, 당도 높은 크림, 디저트 재료들이 더해져서 약간 좀 일진이 된 느낌이랄까요? 제가 만약 복숭아를 좋아했다면 진짜 매년 찾아갈 정도로 추천드리는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다 떠나서 직원분들이 고객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섬세한 배려가 진짜 장난 없는 곳이었어요. 밖에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웨이팅하는 분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시고 바에 혼자 앉은 저에게 아싸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도 걸어주셨습니다. 진짜 감동이 이만저만이 아닌 곳이었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기가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식사를 일찍 하시고 오픈 시간인 12시 전에 가서 대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늦게 가시면 이 시그니처인 행복 디저트가 품절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텔 및 다이닝 셰프분이 운영하는 양식집 아도르입니다. 사실 이곳은 진짜 추천드리고 싶지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모순적이죠? 그만큼 나만 알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문장으로 이 식당을 정의하자면 가격 대비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일단 이곳은 기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셰프분이 모든 소스와 식재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식업 종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음식에 대한 진심과 신념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왜냐? 소비자들이 그만큼 알아주지 않고 되게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세 가지를 시켰는데요. 먼저 연어 그래브릭스는 연어의 말랑한 식감을 옥수수 비트 청포도의 아삭함으로 잡아주고요. 특이한 건 이 차즈키라는 그리스 소스에 새그러운 맛을 더해서 되게 연어의 지방이 조금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밸런스 있게 끝까지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까르보나라는 로만 까르보나라라고 해서 크림 베이스가 아닌 계란과 치즈가 베이스인 정통 방식인데요. 일단 노른자를 되게 귀엽고 뿌띠한 자를 줘가지고 비벼 먹는 재미도 있었고 꾸덕하고 진한 좀 치즈 향을 좋아하신다면 너무나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스큐 파스타는 굉장히 진하고 감칠맛이 미쳤습니다. 이 소스를 만드실 때 딱새우면을 사용해서 만드시고 면도 파게리 면이라고 해서 여러분 흔히 먹는 스파게티니 면과 비교했을 때 소스를 되게 많이 잘 흡수하고 입안에 가득 차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쫄깃한 식감까지 있는 면입니다. 진짜로 이곳은 성수에 가신다면 한 번은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부탁드리고요. 만약 진짜 맛이 없거나 별로라면 저에게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맛 좋은 어머님의 세월이 담긴 닭매운탕 윤시민의입니다. 이곳은 동네 분들이라면 감출 수밖에 없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 이런 오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맛있거나 진짜 맛없거나. 여기는 당연히 제가 올렸으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매장에 들어가시면 친근하고 재치 있는 이모님께서 반겨주시고요. 저는 이모님께 이제 음식이 맛있다고 했는데 사랑 고백까지 받았습니다. 메뉴는 시래기와 묵은지가 반반 들어가는 닭매운탕을 주문했고요. 사실 제가 1차 충격을 받은 건 반찬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반찬을 조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훌륭한 감독은 그 조연의 중요성을 진짜 잘 활용하거든요. 처음에 이 숙주 무침을 먹고 나서 진짜 이 손맛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를 느꼈고, 얼갈이 된장 무침을 먹고 나서는 여기가 맛집임을 확신했고요. 마지막에 김치를 먹고 난 후에는 이 중국산 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함과 매콤함에 진짜 메인 메뉴가 기다려졌어요. 드디어 나온 닭매운탕은 일단 국물 자체가 굉장히 얼큰하고 시원한 약간 떡볶이 국물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반전은 끓이는 시간과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일단 닭볶음탕의 진함을 더 좋아하는 제 편견을 보셔줬는데요.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육수의 맛이 깊어짐과 동시에 시래기와 묵은지가 지니고 있는 맛이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국물의 맛과 향이 더 맛있게 다채로워지고요. 개인적으로 묵은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산미나 익힘이 조금 부족해서 시래기와 닭을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가 빛나고요. 닭 자체에도 염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래기를 토핑이자 소스용으로 닭과 함께 드시면 200%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밥알의 식감이 살아있는 좀 경도 있는 볶음밥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강하고요. 김치가 들어가서 산미와 고소함이 주를 이루는 맛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은 작지만 맛은 거대한 곳, 작은 피자집입니다. 이곳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진짜 찐단골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여기 알려주면 안 그래도 매장이 좁은데 내가 못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용기를 내봅니다. 일단 매장은 작은 편이라서 테이블이 많지는 않고요. 메뉴도 신박하거나 특이한 킥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아낌없이 넣어주시는 치즈와 토핑, 그리고 감칠맛이 미쳐버린 토마토 소스와 오븐에서 바로 나왔을 때의 피자의 맛은 진짜 극락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보통 반반으로 해서 페페로니랑 트리플 치즈를 먹는데요. 트리플 치즈는 치즈를 정말 많이 넣어주시는데 한 입 먹으면 입안에서 치즈 홍수가 일어난 것 마냥 출렁거리는데, 이때 이 체다 치즈와 모짜렐라의 미친 고소함, 그리고 크림치즈의 풍미가 진짜 첫 입은 눈을 감게 만들 정도의 맛입니다. 그리고 페페로니도 짭짤하고 매콤한 걸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드시다가 조금 물린다 싶으실 때 갈릭 디핑 소스를 주문하셔서 진짜 듬뿍 찍어 드시면 달고 짜고 고소한 맛의 밸런스로 마지막까지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 텐동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갈 곳 산동입니다. 일단 산동은 제가 가본 그 어떤 텐동집보다 타레 소스의 맛이 뛰어난 곳이고요. 언제 가더라도 일관된 맛과 퀄리티로 확실한 행복을 보장해주는 곳입니다. 메뉴는 아나고가 있는 스페셜 텐동을 시켰고요. 이 템푸라의 구성과 퀄리티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타레 소스의 감칠맛과 밸런스가 미쳤습니다. 텐동에서 타레 소스가 왜 중요하냐면 자칫 간을 잘못해서 단맛 혹은 짠맛 중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먹다가 진짜 금방 물리거든요. 게다가 튀김 자체가 아무리 맛있어도 조금은 느끼하기 때문에 타레 소스가 이 부분을 잘 커버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너무 짜거나 달지 않고 적당한 간으로 템푸라의 감칠맛을 더해주고요. 또한 밥알의 찰기나 익힘 정도까지 좋아서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 중에 연어 텐동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연어가 지방이 많은 생선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한 걸 잘 못 드신다면 기본 텐동을 추천드려요.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2년이라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